제품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적용 후 분야 중에 하나인 제품 빅데이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강사는 경상국립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인 도남철입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소개는 3개의 하위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 소개, 두 번째 주제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예. 그래서 약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룸으로 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영어로는 프로덕트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프로덕트 디벨로프먼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제품 자료를 분석하여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 프로덕트 디벨로프먼트 프로세스를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품 개발입니다. 제품 개발은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보통 제품 설계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품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 설계에는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품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제품 생산 방법, 제품을 만드는 방법, 생산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 물건이 이제 고객한테 팔렸을 때 어떻게 고객이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느냐, 즉 서비스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제품의 시장이 출시하기 전까지 하는 활동은 제품 설계, 생산 준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서비스 준비, 어떻게 고객이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완료가 돼야지만 제품을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 개발은 이렇게 제품 설계, 생산, 준비, 서비스 준비 활동을 합쳐서 제품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라는, 즉 제품 개발 과정 중에 제품 자료가 쌓여져 있는,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즉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석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제품 개발 과정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평가한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제품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제품 개발 과정을 평가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개선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뜻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게 큰 난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또 비정형적인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좌측에 구름 모양으로 두리뭉실하게 제품 개발 과정이 막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제품 개발 과정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전부 다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를 지원하고 그 자료들이 관리가 됩니다. 즉 어떤 응용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PDM, PLM이라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이 다 관리가 되고 또 제품 개발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 자료는 결과적으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이디어는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들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추정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현재 많이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또는 머신러닝 또는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면 결과적으로 제품 개발 과정들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좌측에 이제 제품 개발 과정이 이렇게 있고요. 현실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전 과정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림의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면 제품 개발 현실, 제품 개발 과정을 어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론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주었던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 그 다음에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것,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잡한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입니다.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비정형적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계자들이 어떤 걸 개발할 때 그게 딱 맞춰서 어떤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협의해서 할 때도 있고요. 돌아서 가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옛날에 설계 연구라는 이런 연구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서는 제품 개발의 설계 참가자들이 어떻게 제품 개발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방법들이 설계자들을 인터뷰한다든가 설계자들이 하는 활동을 뭐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는다든지 그래서 그걸 분석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려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을 분석하려는 노력과 별도로 그와 독립적으로 이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은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 제품 개발 과정이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정보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 걸쳐서 다양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는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 이 자료들을 제품 자료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 설계자들끼리 협동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결과, 설계 결과라든가 응용 프로그램이 계산한 결과를 다시 저장해서 다음 단계에 사용하게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필요한 제품 자료를 통합해서 일관되게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꽤 오랫동안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이미 많은 기간 동안 오류를 거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소위 PDM, Product Data Management 또는 PLM,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라는 이런 어떤 제너럴화된 일반화된 그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보통의 어떤 제품 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PDM이나 PLM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자료들이 또 10년, 2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결과들을 저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품 자료들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자료를 많이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져 있는 그 많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자료, 즉 제품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죠. 그런 자료를 전화를 거쳐서 제품 개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걸 적용하게 됐고요. 분석 목적에 맞는 또한 적절한 자료 기반 분석 기법,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마이닝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기계학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기반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그 분석 자료를 분석을 하면 현재 그러한 것들을 현재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품 개발 과정을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이런 분석을 우리가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료 기반 분석 방법인데 저희는 이제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 개발 과정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제품 자료를 축적되어 있는 많은 양의 제품 자료를 분석을 하면 제품 개발 과정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자료를 통해 제품 개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제품 개발 평가 지표도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방법, 분석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 어떤 부분을 예측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을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확인을 하게 되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자료를 쭉 축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운용 자료가 축적되는데 그 축적된 많은 자료들을 자료 기반 분석 기법,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그 과정, 제품 개발 과정을 평가하거나 또는 예측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두 번째 주제인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단계는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전체적인 구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중에 일부분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림의 위쪽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제품 개발 과정, 현실의 과정, 그 내용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 자료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제품 자료를 분석을 해서, 거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과정입니다. 분석을 해서 제품 개발 과정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또는 예측하거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제품 개발 과정의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이라든가 제품 개발을 참여한 개발자들이, 설계자들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활동의 결과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단계라는 것은 바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제품 자료를 어떤 분석가가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과정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오렌지색 부분을 좀 더 확대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단계인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품 개발 과정이 현실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 그것을 이제 평가 지표와 자료 관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자료를 뽑아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처음부터 시간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주로 이것은 이제 어떤 질문이 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질문을 만족하는 답을 구하는 게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제의 목표가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탐색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탐색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가 결정되면 이 분석 목표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자료를 살펴야 될지, 그다음에 그 자료에서 어떤 자료들을 뽑아내야 될지, 또 그 뽑아낸 자료를 어떤 분석 방법으로 분석해야 될지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탐색 분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료, 주어진 환경들을 이렇게 검색하는, 탐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탐색 분석에 의해서 어떤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어떻게 그 추출을 해서 그 자료들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겠다는 게 결정이 되면,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 앞에서 말씀드린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 자료를 뽑아내는, 제품 자료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준비가 되면 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주로 우리가 분석 모델 개발한 분석 모델을 앞에서 추출한,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해서 추출한, 보통 이런 분석 모델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셋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분석 모델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석 모델 개발이라는 것은 분석 모델을 구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학습시키는 것까지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학습된 분석 모델이 준비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앞에 목표에서 설정했던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이 분석 모델이 거기에 대한 답, 예측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확률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답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모델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은 이런 모델 적용이 끝나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시화,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걸로 잘 표현을 하고, 또는 그 과정이라든가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의 통합된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단계, 목표 설정, 탐색 분석,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 분석 모델 개발, 모델 적용, 가시화 보호 작성,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과제를 통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거냐 할 때 그 어떤 질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분석 목표를 정하게 되겠죠. 그 목표가 그러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분석 목표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한 질문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우리가 예에서 다음 주제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금 작업이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제품 개발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굉장히 이제 궁금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제가 성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답을 할 수 있도록, 그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결과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CEO다. 그러면 그 CEO는 지금 어떤 과제가, 중요한 제품 개발 과제가 진행되는데 이게 성공할까요? 아니면 실패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제공을 해서 이건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 CEO가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만약에 이걸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할 거고, 만약에 개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질문을 한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분석 모델 관점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인풋과 아웃풋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제 질문을 분석 모델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아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분석 목표가 나와 있죠. 분석 목표가 뭐냐면 특정 부품을 설계 변경하면 연관되어 같이 설계 변경해야 할 부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설계 변경 전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에서 제품을 이제 설계 변경할 때 하나의 제품을 설계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이 설계 변경이 그 제품 내에 다른 제품에, 다른 부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도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설계 변경을 한 다음에 그 설계 변경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안을 하고 시간도 많이 쓰지만 이 설계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하고 또 평가하는데 굉장히 또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큰 문제는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고 나서 그거를 제대로 그 영향을 평가를 안 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또 부수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자가 처음 이제 이런 설계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내가 이걸 변경했을 때 이 영향이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즉 내가 이거를 바꿨을 때 보통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느냐, 같이 바뀌어야 되느냐, 그걸 혹시 내가 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를 설계 변경했을 때 이거랑 연관돼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이제 그런 예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질문은 바로 분석 목표가 되는 거죠.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분석 모델의 입장에서 분석 모델은 이제 뒤에 다시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 자료를 집어넣어서 평가 결과를 내게 하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분석 모델 입장에서 보면 입력은 이 경우에는 설계 변경 부품입니다. 내가 지금 변경한 부품을 집어넣으면 이 분석 모델은 뭐를 내줘야 되냐면 얘랑 같이 지금 내가 변경한 거랑 같이 설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부품의 목록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품들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설계 변경을 얘들도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 목표는 분석 모델의 입력과 출력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즉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무엇을 어떤 분석 모델을 만들어야 될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요, 분석의 목표를 입력과 출력으로 표현을 하면 입력은 설계 변경 부품이고 그 예에서 출력은 연관되어 같이 설계 변경해야 될 부품의 목록이 되고요. 축적된 설계 변경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 변경 부품이 결정되면 같이 변경해야 될 부품의 목록, 출력을 예측하는 분석 모델을 구축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 모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축적된 설계 변경 정보를 가지고 이 분석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되고 준비된 그런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게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탐색 분석 단계입니다. 앞에서 분석 목표가 결정이 됐으면 그 분석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평가 지표, 즉 우리가 분석에 사용돼야 될 어떤 속성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속성이나 질문이나 그런 자료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분석 모델은 어떤 종류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같이 쭉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바로 탐색 분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석이라는 것은 특히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분석이라는 것은 앞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대상도 다르고 대상 자료도 다르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모델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창의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탐색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또 창의적으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색 분석은 대상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초기 활동입니다. 그리고 대상 자료의 범위와 특성들을 포함한 전체적 관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즉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분석 모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종류의 자료가 있고 그 양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그 자료를 뽑아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탐색 분석을 진행해 감에 따라 평가 지표와 분석 모델을 구체화한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분석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가에 사용될 어떤 자료, 그 다음에 그 자료로부터 평가에 사용되는 어떤 속성으로 변수로 바꿔주는 평가 지표, 그리고 이러한 평가 지표를 분석하는 분석 모델 개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 자료로부터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평가 지표, 또 이런 자료 또는 어떤 분석 요구, 그 질문,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분석 모델을 사용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조금씩 결정해 나가는 게 바로 탐색 분석의 단계입니다. 자, 여기 다시 제품 자료, 평가 지표, 분석 모델,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탐색 분석이라는 것은 자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의 그 선택된 자료로부터 어떤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요소인 평가 지표, 그 다음에 분석 모델을 선택하거나 또는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는 분석가가 자료를 이렇게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어떤 평가를 지표를 뽑아내야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에서 평가 목표에서 나온 분석 목표에서 나온 어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자료라면 우리가 이런 분석 방법, 즉 분석 모델이라는 건 사실 어떤 분석 방법하고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분석 모델을 선택한다든가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결정되기는 어렵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족한 점을 이제 서로 보완하면서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선택과 준비는 분석에 사용할 평가 지표를 개발하면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석 모델을 분석 평가 지표를 개발하면서 어떤 자료로부터 이런 평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평가 지표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가 없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른 데서 가져와서 연결하거나 또 찾아보거나 또는 또 합성해서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평가 지표를 가지고 어떤 분석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분석 모델도 이제 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계속해서 결정해 나가면서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서로 연결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큰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탐색 분석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하고 네 번째 단계, 분석 모델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단계는 거의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일단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는 앞에서 우리가 탐색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자료와 어떤 평가 지표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을 제시했으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자료를 이제 추출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평가 지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분석에 사용될 제품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료 선택, 자료 처리, 그리고 자료 정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자료를 우리가 뽑아낼 때는 자료를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안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료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를 선택할 건가, 다 분석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선택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가 지표라는 것이 어떤 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속성의 자료를 사용하느냐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그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형태로 바꾸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언어인 SQL로 바꿀 수 있다든지, 더 복잡하면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형태도 바꾸고 구조도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료 정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료 정제는 이런 자료들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료 중에는 우리가 잘못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또 우리 요구에 맞지 않는 자료들이, 그런 자료들을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정제는 사실은 단순히 형태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내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자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료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필터링하는 그런 자료,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선택하고 처리하고 정제까지 해서 이제 뒤에 우리가 만들어낼 분석 모델에 사용할 자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그런 분석 모델에 적용될 자료를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자료의 어떤 집합, 자료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셋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자료 선택, 처리, 정제까지 끝나서 바로 그 분석 모델에 적용되기 직전 단계를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에서 자료 준비는 또 평가 지표는 바로 그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운영 자료, 이 자료는 분석을 위한 자료는 아니었죠. 이 자료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선택, 처리, 정제 과정을 거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과정이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처리하는 정보 처리 전문 공학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자료를 어디선가 이제 인출하고 검색하고 그 자료를 처리하고 또 어딘가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에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가가 이런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가는 그 내용의 자료의 의미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분석 모델을 이해하고 있고, 이런 기술자들은 그걸 전환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자료를 분석 모델에 넣을 수 있는 직전 단계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 관점 자료라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평가 지표라는 것은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용어나 또는 어떤 관리, 프로젝트 관리 같은 데서 평가 지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평가 지표는 어떤 속성 값들을 모아서 어떤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값을 만들어낸, 변수값을 만드는 것을 평가 지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에 관련된 거고요. 제품 개발은 어떤 경영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한 경영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그대로 데이터셋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적인 관점이 들어있는 평가 지표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그런 방식을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은 분석 모델에 입력되는 제품 자료,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석 모델에 입력되기 바로 직전 자료 형태까지 만들어 놓은 게 데이터셋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평가 지표가 그 데이터셋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료로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관점과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분석가가 평가 목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의지가 적용되는 제품 자료다. 그래서 데이터셋이란 건 그냥 데이터지만 평가 지표는 어떤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건 내가 어떤 걸 봐서 이런 걸 평가하고 싶다 하는 그런 준비 단계, 계획된, 설계된 그러한 어떤 자료, 데이터셋을 우리가 평가 지표라고 그러고, 그것은 우리가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제품 개발 평가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지표는 제품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나 추가 자료를 연계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들 때 평가 지표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의미는 우리가 제품 개발이라는 어떤 경영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평가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평가된 평가 지표는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평가 지표는 결과적으로 데이터셋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들 때,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셋을 만들 때 평가 지표 형식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어떤 제품 개발이라는 것이 경영 활동이라는 그런 개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네 번째 단계, 분석 모델 개발 단계입니다. 이 분석 모델 개발 단계는 앞에 자료를 다 만들고 나서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같이 자료를 만들어 가면서 같이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또 분석 모델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더 추가해서 자료를 더 다른 항목을 이렇게 찾아내거나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상호 같이 보완하면서 진행되는 관계입니다.
분석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료 분석을 위한 특정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뭐 통계, 인공지능, 기계학습 또는 회귀 분석 이런 것들에서 가져온 건데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자료를 입력받으면 이 프로그램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이 프로그램은 그 자료들의 같은 특성을 가진 어떤 자료들을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분석 모델이 그런 자료를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더 개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을 우리가 분석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석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분석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분석 모델 자체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라든가 또는 뭐 요즘에 데이터 마이닝 도구가 많이 나와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석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 모델 자체를 선택하고 구축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렇게 구축된 분석 모델에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이 분석 모델이 좀 더 그 분야를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과정. 그래서 학습 데이터셋을 적용해서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두 가지 단계. 하나는 분석 모델 자체를 구축하고 구축된 모델을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그 학습시키는 그런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석 모델이 이제 구축이 되면 이 분석 모델을 적용하게 되죠. 적용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셋 중에서 결과를 모르는 데이터셋. 학습에서는 데이터셋을 집어넣는데 그 학습 데이터셋은 결과를 알고 있는,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다음에 더 다른 자료가 들어왔을 때 정답을 더 잘 알 수 있게 만들어낸 거고, 이 분석 모델 적용은 정답을 모르는 조건만 집어넣는 그런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그 답이 뭐냐를 예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학습 부분에서 많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집어넣어서 학습을 할수록 점점 더 정확하게 그런 예측,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 모델 적용은 그렇게 학습이 잘 된 분석 모델에다가 그 답을 모르는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그 답을 예측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단계는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 지금 세 가지 단계가, 두 가지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을 만드는 단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석 모델을 구축하고 분석 모델을 학습하는 두 가지 단계가 들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분석 모델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4단계, 5단계가 이 안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학습, 뭐 빅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마이닝에 쓰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좌측에 보면 이제 데이터셋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데이터셋이 있고요. 다음 하나는 시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셋은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에 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답이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이 한 셋으로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쭉 많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시험 데이터셋은 조건은 있는데 답은 모르는 겁니다. 즉 이 답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앞에 학습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자료들을 분석 모델에다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켜서 분석 모델이 그러한 그 같은 분야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고 그 답을 조건을 보면 그 답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분석 모델을 학습시켰다,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셋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분석 모델을 학습시켜서 그걸 이용해서 답을 모르는 시험 데이터셋을 예측한다. 이게 바로 기계학습, 요즘의 빅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주된 어떤 방법입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분석 모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측에 보시면 제일 위에 분석 모델 구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4단계에서 분석 모델 구현하고 분석 모델 학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분석 모델 구현 부분이죠. 구현은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라든가 분석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 모델을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석 모델 구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이미 그 검증된 그런 분석 모델이 많이 있고요. 그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 모델을 거의 선택하고 약간 변화시키는 정도로 분석 모델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모델 검증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분석 모델 검증 평가가 분석 모델 학습 사이에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학습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분석 모델 검증 평가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분석 모델을 구현할 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하나가 제일 좋은 분석 모델이라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분석 모델을 이 분야에 적용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분석 모델이 뭐냐라는 게 바로 그거를 평가하는 게 분석 모델 검증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분석 모델 학습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분석 모델 구현하고 분석 모델 학습 사이에 분석 모델 검증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모델 검증 평가도 우리가 학습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분석 모델을 검증 평가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선택된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 모델 학습을 시켜서 그 분석 모델을 똑똑하게, 더 스마트하게, 또 더 결과를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모델 적용. 그래서 그 분석 모델을 우리가 시험 데이터셋, 결과를 모르는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결과를 데이터셋에서는 레이블 속성이라고 합니다. 결과 속성을 레이블 속성, 그래서 레이블 속성 값을 예측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과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 마이닝의 일반적인 방법이고, 제품 빅데이터 분석도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학습과 시험 데이터셋을 이제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분석 모델 학습과 적용에 사용되는 학습과 시험 데이터셋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습 데이터셋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속성, 레이블 속성 값이죠. 레이블 속성 값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대한 결과 값을 다 알고 있는, 즉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그 문제를 막 많이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분석 모델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응을 해서 예측을 잘 어떤 결과를 모르는 조건만 주어졌을 때 그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게 학습, 기계학습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데이터셋은 바로 그 레이블 속성, 결과 속성 값을 모르는 거죠. 그냥 조건만 있고 레이블 속성 값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험 데이터셋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 결과 값을 그 분석 모델이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학습된 모델의 적용을 통해 시험 데이터셋 레이블 속성 값을 이제 결정하는 게 바로 목적이고요. 그러려면 그 분석 모델을 학습 데이터셋을 통해서 많이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목표의 설정이 모델 입력과 출력 관점에서 보면 입력은 시험 데이터셋이고 출력은 모델의 적용에 의해 결정된 레이블 속성 값이어야 된다. 이 얘기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분석 목표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도 분석 목표를 얘기할 수 있다고 했고, 또는 어떤 분석 모델의 입력과 출력 값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때 분석 모델의 입력과 출력 값으로 이야기했을 때 분석 모델의 입력이 바로 우리가 시험 데이터셋이 될 거고요. 분석 모델의 출력이 레이블 속성 값, 그 시험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 속성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질문하고 지금 이런 시험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셋, 또 분석 모델 적용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분석 모델 구축하고 분석 모델 학습 사이에 분석 모델 검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좌측에 레이블 값을 아는 데이터셋, 뭡니까? 학습 데이터셋이죠. 답을 알고 있는 문제들, 조건에 대해 답을 알고 있는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블 속성 값이 있는, 레이블 속성 값을 알고 있는 학습 데이터셋이 많이 있으면 그걸 자릅니다. 잘라서 일부를 학습을 시킵니다. 일부를 학습을 시킨다는 게 일부를 분석 모델에 적용해서 분석 모델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는 그렇게 이제 학습이 된 분석 모델에다 적용을 합니다. 나머지 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외에 다른 학습 데이터셋을 학습이 끝난 아까 보낸 학습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끝난 분석 모델에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분석 모델이 그때 이제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될 건 그 레이블 속성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레이블 속성이 모르는 것처럼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학습 데이터셋을 시험 데이터셋으로 사용한 건데 이 시험 데이터셋에 대한 레이블 속성 값을 쭉 만들어내겠죠. 이 학습된 분석 모델이 예측을 쭉 하면 그 예측 값하고 실제 값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실제 값하고 비교해보면 이 분석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레이블을
알고 있는, 즉 학습 데이터셋을 나눈 이유는 같은 자료를 넣어서 학습을 시킨 것에 대해서 같은 자료로 이런 예측을 해봐라 그러면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해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셋을 우리가 시험 데이터셋처럼 적용을 해서 분석 모델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단계 5는 분석 모델 적용 및 결과 도출이죠. 그래서 앞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분석 모델의 적용이라는 것은 이미 학습이 끝난, 그러니까 이제 구축을 하고, 분석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분석 모델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학습 자료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진짜, 그래서 시험 데이터셋, 조건을 알고 있지만 결과를 몰라서 그 결과를 알고 싶은 우리의 목적인 그 데이터셋을 그 분석 모델에 적용해서 그 결과, 레이블 속성값, 결과 속성을 알아내는 그 과정이 바로 모델 적용 단계죠. 그래서 모델 적용 및 결과 도출은 레이블 속성값을 모르는, 결과 속성값을 모르는 시험 데이터 셋을 모델에 적용해서 레이블 속성값을 예측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일 분석 모델이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모델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이 필요 없는 연관규칙이라는 탐색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습 데이터셋을 통해 연관규칙의 집합을 출력한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연관규칙에는 특정 입력에 대해서 같이 올 수 있는 객체의 확률을 계산한 것이고요. 연관규칙 중 같이 올 확률이 가장 높은 객체를 찾는 것이 모델 적용이다. 즉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연관규칙이라는 조금 다른 분석 모델을 사용했는데 그런 분석 모델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학습이나 적용과 다른 방식의 적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적용 방법은 분석 모델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계학습, 학습을 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레이블 속성, 결과 속성을 찾아내는 방식을 많이 따르고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은 별로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도 굉장히 유사함으로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적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단계 가시화 및 보고서 작성인데요.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를 그래프나 그림 같은 것을 통해서 가시화를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최종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분석 과정과 과정에 생성된 자료를 요약한 패키지 형태의 분석 모델이 제공돼야 되고요. 어떤 분석 모델 자체에 대한 신뢰도 정보, 아까 분석 모델 검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같이 포함함으로써 우리가 이 분석 활동이 믿을만하다라는 그러한 근거 자료를 같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예는요. 응용 분야가 제품 개발 실습 과제 성공 예측입니다. 즉 저희가 그 학부 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제품 개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개발 실습은 그냥 제품 개발 실습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하는 PDM, PLM 제품 개발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런 제품 개발 실습 과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 개발 실습 과제 중에 생성되는 제품 자료들이 그 실습에 사용되는 PDM, PLM 시스템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자료를 제품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예측을 하면은 이 학생들이 지금 진행 중인 제품 개발 과제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적용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예입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이때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2가지 정도의 평가 지표를 사용했고요. 그 안에는 평균 기술 문서 생성 시간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평가 분석 모델이라고 있죠. 모델의 종류가 무엇이냐? 분석 모델의 종류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하는 나이브 베이스 방법론도 있었고요. 신경망, 또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뒤에 예제에서는 그 중에서 어떤 걸 하나 선택을 해서 적용하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도구로서는 이제 그 실제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 진행하다 보면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은 방법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자료라든가 또 평가 지표, 그 다음에 분석 모델이 항상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그런 뭐 자료를 추출한다든가 또는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든가 학습을 시킨다든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SQL, SQ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죠.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마리아DB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엑셀 프로그램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마이너 스튜디오라고 분석 모델을 구축을 우리가 어떤 뭐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어떤 그래픽한 그래픽한 화면에서 GUI를 이용해서 그래픽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프트 마이너 스튜디오라는 그런 툴을 사용했습니다. 제품 개발 실습 과제 성공 예측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예제로서 제품 개발 실습 과제 성공 예측 분석의 목표는 기존 실습 과제 이력을 이용해서 진행 중인 제품 개발 팀별 실습 과제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다. 즉 기존에 이제 이런 실습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런 실습 과정 중에 축적된 제품 자료가 많이 쌓여 있고요. 그 자료를 앞에서 쭉 소개해드린 제품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 모델을 개발하면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료들을, 그런 똑같은 자료들을 그 분석 모델에 입력하면 이 분석 모델이 이 과제를 입력한 팀이 이 과제가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를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이번 예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목표는 질문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제품 개발 과제, 실습 과제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럼 그 답을 이제 분석 모델이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 평가 지표를 집어넣으면, 레코드셋을 집어넣으면 분석 모델이 실패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실습 과제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 제품 개발, 기업에서 하는 제품 개발하고 유사한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유사한 PDM, PLM, 그 다음에 유사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기업에 사용된다면 기업에서 자사에서 계속 이제 운영되고 있는 제품 개발 과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확장된다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제품 자료를 PDM, PLM에서 이제 뽑아내는 또 그리고 그 평가 지표도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분석 모델도 생각해보는 탐색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탐색 분석에서는 이 그림에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탐색 분석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습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PDM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쭉 확인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과제가 한 학기당 한 20-30개의 과제들이 20-30팀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를 쭉 분석해 나는 탐색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탐색 분석이 끝나면 자료를 검색하고 그 자료를 처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뭐 자료를 처리하고 검색하고 또 그것을 오류를 찾아내고 그런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자료 처리를 하는데 어떤 정보 시스템을 사용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안에 자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자료를 뽑아내겠다고 이제 선택을 했겠죠. 그랬을 때 이 자료를 이제 첫 번째 거기 그림에 보면 위쪽에 변환 응용 프로그램 있죠.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짜서 그 자료를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리스트라고 해서 어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을 그 자료 내에 새로운 자료 구조로 바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내에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선택이 된 다음에 그거를 엑셀 파일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 데이터베이스에 최종 정리된 것을 연결해서 시트별로 지금 예에서는 시트별로 하나의 평가지표, 22개의 평가지표인데 22개의 평가지표 각각 엑셀 시트에다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산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을 경우에는 엑셀에서 계산이 굉장히 편하니까 그렇게 엑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각 평가지표별로 엑셀 시트가 하나씩 만들어진 거를 통합 시트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엑셀에서 이제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을 레퍼런스 한 거죠. 그래서 통합 시트가 만들어지면 보통 왜 이 통합 시트를 만드냐면 뒤에 레프트 마이너라는 어떤 데이터 마이닝 또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입력으로서 엑셀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엑셀 포맷으로 된 입력 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 시트로 쭉 정리를 하면 이 시트를 그대로 뒤에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 여기서는 레프트 마이너 스튜디오의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렇게 통합 시트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합 시트를 그대로 이 레프트 마이너 스튜디오에 집어넣어서 이제 자료 분석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 처리 및 분석 시스템 구조가 데이터베이스 여러 기술들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엑셀 시트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또 계산하고 모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엑셀 시트를 입력 자료로 해서 이제 자료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처리, 그러니까 그 데이터 마이닝 또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도 빅데이터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전처리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전처리.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전처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처리 및 자료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경우에 사용한 거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툴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도구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엑셀 시트의 마지막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도구에 입력하기 바로 직전 형태의 툴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지표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축으로는 이제 그 4개의 번호로 된 과제 코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 한 과제에 대한 22개의 지표가 쭉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데이터셋, 즉 우리가 평가 지표가 이제 데이터셋으로 변해서 이게 분석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들은 결과를 알고 있는 학습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평가 지표 또는 뭐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의 종류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person이라는 것은 각 과제당 몇 명이 참여했냐. 그런 것도 이제 성공 실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는 것은 이제 부품을 말합니다. 부품의, 예를 들어서 아이템 카운트는 그 과제에서 만든 부품의 수. 그 다음에 아이템 person은 한 사람당, 과제에 참가한 한 사람당 몇 개의 부품을 평균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아이템 듀레이션은 하나의 부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도대체 부품이 그 과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그렇게 하면 이제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품의 마지막에 벨로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부품이 얼마나 빠르게 생성이 되었느냐, 이 과제에서 그런 지표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술 문서, 우리가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주로 이제 CAD 파일 같은 기술 문서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기술 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도 또 쭉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조, 우리가 BOM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제품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 지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의 평가 지표들이 쭉 준비가 돼서 그것을 이제 개발될 분석 모델에 입력을 해서 분석 모델을 학습시킬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예에서는 분류형 분석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류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어디에 속할 것이냐를 예측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과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성공 아니면 실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 질문의 특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니까 분류형 모델에 가능하다. 그리고 분류형 모델은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분석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분석 모델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분류형 분석 모델에는 나이브 베이스라든가 신경망 또는 KNN 또는 딥러닝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사실은 쉽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래부터 처음부터 다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있던 모델들을 가져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모델이 이 중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할지를 먼저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모델 검증을 하는데 분석 모델 검증 방법은 준비한 데이터셋, 아까 엑셀 파일 같은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셋과 시험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그 학습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분석 모델의 나머지를 가지고 시험 데이터셋으로 적용하고 참값, 진짜 결과값, 진짜 레이블 값하고 이 분석 모델이 예측한 레이블 값을 비교하면 어떤 분석 모델이 가장 잘 맞추는지 효과적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분석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이제 레프트 마이너 검증과 평가 프로세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개, 위쪽은 나이브 베이스라는 분석 모델을 사용했고요. 앞에는 딥러닝이라는 분석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료를 이게 둘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보면 아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두 모델 중에서 어떤 게 더 잘 예측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잘 예측하는 걸 선택해서 우리가 학습을 다시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적용해서 레이블 속성값, 결과 속성값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래피드 마이너 스튜디오라는 그 데이터 분석 툴, 빅데이터 분석 툴은 프로그램 코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픽화한 그런 컴포넌트들을 쭉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료를 이제 가져오는 것, 또 자료를 전처리하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분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딥러닝 분석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딥러닝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셋을 이제 그 딥러닝 분석 모델에다 입력을 해서 학습을 쭉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데이터 모델에 분석 모델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가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결과값을 알고 싶은 과제의 자료를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결과값은 아직 모르는 거죠.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래서 요 딥러닝 학습된 딥러닝 분석 모델에 적용하면 확률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값은 얘가 실패할 거다, 성공할 거다의 확률값이 나와서 확률값이 높은 것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제가 성공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를 이 분석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분석 모델의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의 결과를 앞에 이제 그림에서 본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적용된, 지금 입력된 그런 조건에 의하면 그 과제는 실패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실패할 것이다. 라는 예측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의사결정자가 받게 되면 그 과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대로 가면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제에 참가자들하고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 과제에 들어가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제가 실패할 것을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석 모델 적용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자가 알지 못했던 또는 이제 복잡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순서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적용된 예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그 안에는 제품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중심으로 한 자료들이.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적용이 많아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복잡해서 몰랐던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뭐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고 또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제품 개발 과정을 평가하거나 예측하려고 하는 노력, 활동 이런 것을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했고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첫째 목표를 설정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탐색 분석, 세 번째는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 네 번째는 분석 모델 개발, 다섯 번째는 분석 모델 적용, 그리고 여섯 번째 가시화와 보고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그 세 번째 평가 지표라는 게 제품 개발이라는 게 복잡한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평가 지표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예로 우리가 제품 개발 실습 과제를 통해서 축적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품 개발 과제가 문제가 없는지, 얘가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은지를 한번 예측하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습에 적용됐지만 실제 적용될 경우에는 제품 개발이 문제가 없는지,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